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0회 K랩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의 회사 정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회사명은 큰산상사이고 회사 코드 1004, 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단기는 제7기이며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메뉴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죠.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인데요. 먼저 우측에 2번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죠. 문제에 나와 있는 캡처 화면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등록번호 13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30-47-50-505 수정하면 올바르게 입력하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처리되었던 색상이 없어졌죠. 이렇게 색상으로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연월일도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계엄연월일은 17번에 있습니다. 계엄연월일 2015년 5월 1일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로 수정했고요.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관악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남부천 세무서장으로 입력이 돼야 하죠. 수정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말풍선 아이콘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남부천으로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총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개를 모두 수정하였다면 문제에 올바르게 모두 수정 완료된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토대로 입력된 내용 자료와 검토를 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가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의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창인데요. 먼저 상품 매출액부터 올바르게 계정 과목과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를 보시면 급여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죠. 급여가 3,43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고치겠습니다. 3,430만 원으로 수정했고요. 두 번째, 차량 유지비 금액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는 25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3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죠. 35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비용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은 추가로 아래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요.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의 비용입니다. 금액은 3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 부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당기순이익 금액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0만 원으로 문제와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3-1번입니다. 큰산 상사는 상품 매출 시 상품을 퀵 서비스로 운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품이 매출처에 도착한 후에 퀵 서비스 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조교를 824번 운반비 계정 과목에 추가 등록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계정 과목을 등록할 수가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기초정보관리 세 번째에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해 주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창인데요. 먼저 824번 운반비 계정 과목에 추가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체계에서 판매비 관리비가 801번부터 900번까지 코드 번호가 있죠. 824번 운반비이기 때문에 먼저 계정 체계를 한번 클릭했고요. 824번 클릭을 하고 운반비 계정 과목 확인해 주시고요. 대체 적요 부분에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 부분에
번호는 4번이고요. 엔터. 대체적교의 적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오타와 띄어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퀵 서비스, 요금, 보통 예금, 이체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오류는 문제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역시 문제를 틀린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와 띄어쓰기는 반드시 2번 더 확인해서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해야겠죠.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 2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먼저 탭을 보시면요. 일반 거래처와 은행을 입력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를 입력하는 신용카드 탭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추가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만 올바르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회사 코드는 99871, 신용카드명 믿음카드입니다. 믿음카드 오타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카드 번호는 오른쪽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매입으로 되어 있죠. 2번 클릭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카드 번호는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입력할 때는 빼기 표시, 대시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1234 다시 5678 다시 9012 다시 3452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 종류는 3번 사업용 카드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사업용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는 카드 번호 4자리 숫자마다 있는 빼기 표시, 다시, 대시 표시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분계 추가 입력하는 내용이고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는 점표 입력 첫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입니다. 4-1번부터 분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7월 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 대금 33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광고, 홍보, 목적인 경우에는 모두 광고 선전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발생 처리를 해줍니다. 차변부터 비용 발생 처리하겠습니다. 부분에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광고 선전비 검색을 하면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800번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33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330만 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변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어음인데 어음은 매출채권 매입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통합계정으로 표시하면 매출채권이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계정으로 표시하면 매입채무가 되겠죠. 이러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상품거래에만 쓰이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상품일 거래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품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할 수가 없고 어음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이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하겠습니다. 푸른 상사가 되겠죠. 푸른 상사 코드 조회해서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7월 26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7월 26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동철강으로부터 상품 1,000만 원, 1,000개이고 한 개당 10,000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돈이 되겠죠.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게 됩니다. 선급금 입력해 주시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고 거래처는 자동철강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되겠죠. 자동철강 입력
코드번호 조회해서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먼저 지급했고요. 대변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부분의 4번 대변 입력했고요. 당좌예금 계정 과목 입력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선급금과 선수금은 모두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8월 23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8월 23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으로 나와 있고요. 먼저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인데 임시계정이죠. 부채가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기재를 하지만 판명됐을 경우에는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되죠. 임시계정은 반드시 원인을 판명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리를 해주는 문제입니다. 차변에 가수금부터 소멸시켜 주겠습니다. 가수금 감소시켜 주고요.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금액은 500만 원이 판명되었습니다.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죠.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이기 때문에 외상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에 해당되고요. 승리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이었죠. 승리상사 검색해서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반드시 원인을 판명해서 정리해 줘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입니다. 원인 판명되었을 때는 반대변 자리로 대체 분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4-4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강서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좌예금에 입금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이고요. 금액은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급대가 증빙 서류 거래기 명세표의 공급대가 위에 합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합계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5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의 수익 2,500만 원 발생하고요. 차변에는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1,000만 원은 당좌예금에 입금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1,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증가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죠. 9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어떤 거래처에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 명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거래처는 강서상사가 되겠죠. 강서상사 코드 조회해서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차액인 1,50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4-5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9월 10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영업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비용, 통신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우편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통신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고요. 현재는 문제에서 통신비라고 계정 과목을 알려주었지만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알려주지 않아도 우표 혹은 등기 비용 이런 식으로 우편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통신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비는 비용의 발생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이기 때문에 하변에 통신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를 입력해 주셔야 돼서요. 판매관리비 800번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5,000원 현금 지급했죠. 대변에 5,000원이라는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0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보겠습니다. 9월 28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나나상점에 상품 10개, 한 개당 65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판매 영업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입력해 주시고요. 수익의 발생입니다. 금액은 총 10개인데 한 개당 65만 원이기 때문에 총 합계는 650만 원이 되겠죠. 상품 매출 650만 원 수익 발생하고요. 차변에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어음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나나상점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나상점 코드 조회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차액인 차변에 55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상품 거래일 경우에만 받을 어음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고 상품 계정 과목이 아닐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4-7번입니다. 10월 28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초에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해서 정원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먼저 현금 영수증 증빙 서류를 보고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액은 합계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매장 매출처에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해서 화환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위한 비용은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800번대 판매 관리비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하고요. 금액은 총 15만 원이 되겠죠. 합계 금액 확인해 주세요. 대변에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은 현금이라는 당조자산이 15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8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10월 3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세 2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가라는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비용의 발생입니다. 800번대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800번대 판매 관리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금과 공가 26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6만 원 입력해 주세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붕괴가 입력되어 있는데 오류가 발견되었고요. 입력된 내용 확인해서 수정하고 전표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5-1번이고요. 11월 2일 거래이기 때문에 11월 2일 날짜 조회하면 입력되어 있는 붕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둥상점에서 받은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서 할인료 25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먼저 어음을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했는데요. 어음을 매각했을 때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어음 매각과 관련된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죠. 수수료 비용 차변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조회해 주시면요. 9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 외 비용 900번대 계정 과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변에 계정 과목과 금액은 모두 일치하고 나머지 계정 과목과 금액도 일치하기 때문에 하변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12월 4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입력해서 분계 확인하겠습니다. 다나상사에서 상품 165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소지하고 있던 달림전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당점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좌 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인 줄 알았는데 달림전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 지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여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정,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것으로 잘못 알아서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해서 준 경우는 당좌 예금 맞는데요. 거래처, 즉 다른 회사가 발행해서 준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이 맞겠죠. 대변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계정 과목과 금액은 일치하기 때문에 타인 발행 수표, 다른 거래처가 발행해서 준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6번 결산 가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모두 12월 31일로 날짜 조회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로 조회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은 일시에 수령해서 전액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480만 원을 전액 먼저 받은 수익 부채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올해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은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하변에는 올해에 해당하는 당기분의 임대료만큼은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당기분은 먼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이미 올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멸돼야 되는 비용이어서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4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임대료는 40만 원이 되겠고요.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은 2021년 7월 1일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6개월분만 당기분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6개월분을 하면 240만 원이 되겠죠. 240만 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먼저 입력할 건데요. 9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선수 수익을 감소시켜 줘야 합니다. 부채를 감소시켜 줄 거고요. 금액은 총 240만 원 부채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임대료라는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900번대로 입력이 되고요. 당기분에 해당하는 수익 2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결산 1년제 인출금 계정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문제이고요. 먼저 인출금 계정 금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인출금 계정 잔액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결산 재무제표 두 번째 메뉴에 있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반드시 말일 날짜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인출금은 자본의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 과목에 있습니다. 자본을 확인하면요. 인출금이 차변에 65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감소시켜 주려면 대변에 입력을 해야겠죠. 12월 31일 날짜는 동일하고요.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감소시켜 줘야 하고요. 금액은 방금 확인한 금액 65만 8천 원을 감소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금도 감소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65만 8천 원 자본금 감소입니다. 인출금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금에 대체하는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하고요. 인출금 계정 과목은 차변에 단기 중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기재하기 때문에 결산에는 대변에 대체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6-3번 보겠습니다. 결산 1년제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구입 시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차변에는 소모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를 했을 텐데요.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결산 시에는 남은 소모품은 반드시 자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차변에 소모품을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소모품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금액만큼 30만 원입니다. 자산 증가시켜 주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소멸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올해에 해당하는 올해에 남은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비는 소멸시켜 주세요. 소모품 조회에서 830번 판매관리비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0만 원 비용 소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을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 미사용액을 분기해 주면 되고요. 소모품을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 사용액을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당기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 원이고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31만 원입니다. 먼저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후에 결산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제일 첫 번째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조회해 주시고요. 팝업 메뉴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반영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결산 반영 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를 확인하려면 4번 방가로 감가상각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품 감가상각비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 원이죠. 비품 금액 56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31만 원이 있죠. 비품 바로 위에 차량 운반구 금액에 31만 원 감가상각비 입력해 주시고요. 4번 방가로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와 비품 모두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전표 추가, 왼쪽 상단에 있는 F3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방금 결산 분기한 것 12월 31일에 전표 일반 전표 조회해서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인데요. 감가상각비 차변액 87만 원이고요. 대변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1만 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6만 원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네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먼저 7-1번이고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 가능한 상품액을 물어봤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결산 재무제표의 두 번째 메뉴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이기 때문에 6월 30일로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상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 6월 30일 조회해 주시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상품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 잔액 7,024만 8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이고요. 기초상품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 더한 금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의 차변 상품 금액 잔액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7-2번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접대비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월계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일계표와 월계표 탭이 있고요. 현재는 1월부터 5월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월계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부터 5월이죠. 1월부터 5월 클릭해 주시고요. 접대비를 확인해야 하는데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정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요.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가 대체 금액이고요. 대체와 현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금 금액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7-3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 차익은 얼마인가? 먼저 어떠한 달이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장 적은지를 확인하려면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총계정 원장은 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클릭하겠습니다. 월별과 일별이 있고요. 1월부터 6월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월별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1월부터 6월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F2 특수키 누르셔서요. 건물관리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비, 판매관리비 선택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계정 과목 코드 확인하셔서요. 뒤에도 837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비부터 건물관리비까지만 계정 과목 금액 확인할 거고요.
먼저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은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월은 2월이 되겠네요. 43만 원이 가장 많고요. 가장 적은 달은 6월이 되겠네요.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6월을 차감하면 25만 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7번 문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왼쪽 하단에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론 시험 답안은 풀이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실무 시험 답안 1번은 7,02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입력해 주세요. 7,024만 8천 원입니다. 입력한 후에는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2번은 금액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만 원이었고요. 마지막 3번 차액은 25만 원이었죠.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닫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론 답안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전선회계 2급 100회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